몇 가지의 한계가 좀 있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는 거의 60%에 육박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한 30% 초반에 딱 묶여 있다는 것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선은 간단하잖아요.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싸움인 거예요.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선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유력한 대권 후보인 사람이 탄핵이 돼서 현재 대통령이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호감이 간다는 거 35%밖에 안 되고 호감이 안 간다가 62% 정도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라는 그 문제를 안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야 이거 게임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게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사태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커다란 프레임 위에서 치러진다는 건 부정해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당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거기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경향이 일관되게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반화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딱 한 번의 조사에서 표본 집단이 적은데 오차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으로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2017년 대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40% 중반대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해서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51%. 그러니까 이 50%를 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각 정당들이 또 자기 후보를 내는 정당들, 사퇴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정당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이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조사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후보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적중률이 높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물들은 대개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이후의 조사들이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순간부터가 저는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